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최근 일정 가운데 주목할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그리고 오늘로 원래 최고위원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건 취소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역시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태영호 의원이 그 이른바 탈북을 감행했을 때보다 지금 요즘 들어서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태영호 의원 지금 이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이진복 정무수석 관련된 이 녹취록이 사실은 화렴점정이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자, 근데 이게 별도의 사정이 좀 생겨서 사실 지금 지도부는 최약체 지도부라고 하는 그런 또 오명도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근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와중에 최고위 굳이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취소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논란 속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 녹취록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취가 됐다 그러면 그야말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컸겠죠. 근데 이것은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단 태영호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보좌진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좀 과장된 표현을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태영호 의원은 어쨌든 이 사안을 최소화시키고 무마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대화가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태영호 의원 또 이진복 정무수석 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 자체가 사실은 진실을 가려내긴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 이 태영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윤리위에서 이 거세지고 있는 비난 여론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결론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태영호 의원에 대한 당내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이진복 수석이 하지 않은 말이고 태영호 의원이 과장 표현을 해서 오해를 일으켰다.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준 점은 평가해야 한다. 징계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입니다. 서울의 당협위원장 A씨는 일부러 태영호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면서 또 태영호 의원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을 두둔하는 당내 인사들 또는 의원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나서서 적극적인 변호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명이 안 나왔듯이 더 큰 불로 확산하기 전에, 더 확전되기 전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좀 불을 끄고 싶고 손절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손절하고 싶다 또는 헤어질 결심 유행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칠 거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당내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 크다란 이견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장 당대표가 나서서 이 녹취록 파문까지 얹어가지고 징계를 하기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병합해서 그렇죠. 병합하기로 하라고 그랬고, 또 어젯밤에는 긴급 비공개 회의까지 윤리위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오늘은 아예 최고위원회 열지도 않았어요. 자, 이 모든 배경의 흐름 속에는 결국은 이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록 파문이 중심에 있는데, 녹취록 파문이 왜 중요하냐?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이 소위 공천 학살의 트라우마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국민의힘은 많은 의원들이 그 전에 친이계, 친박계 서로가 한 번에 공천 학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 간별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이 휘청휘청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당 내부는 어떻게 보면은 친윤 세력의 어떤 그 당권 장악이었고 결국 이것이 공천에서 친윤 세력이 대거 공천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당내의 파문이 일파만파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공천학살의 트라우마가 더 커지게 될 경우에 지금 낮은 지지율 속에서 어쨌든 똘똘 뭉쳐서 지금 야당과 싸워야 될 판인데 이 소위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총선 1년 앞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제는 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만큼 네. 중징계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태영호 의원은 구구절절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반론을 제기하고 뭐 변명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벼랑 끝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악재가 이렇게 계속 몰려오고 있고 여러 일들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사들이 단독 기사들을 툭툭 내고 있는데 시사저널이란 곳은 소위 거짓말 의혹을 내놨습니다. JMS 정명석 JMS에 관련된 민주당 빗댄 SNS 논란에 대해서 이건 보좌진의 업무상 실수고 송구하다. 저와 보좌진 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하겠다. 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윤리위원은 셀프 신고를 기다렸지만 안 왔다. 그래서 자체적인 징계 안건 회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두 분이 말이 다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윤리위에서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4월 17일이었나요? 그때 소위 JMS 발언이 페이스북 SNS에 올라오면서 뭐 황급하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네.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이때 태영호 의원이 본인과 보좌진을 같이 윤리위에 신고하겠다, 셀프 회부하겠다 네. 이렇게 언론에 이제 공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셀프 회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왜 셀프 회부한다 그래놓고 안 하냐? 그러니까는 윤리위가 직권으로 직회부를 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위 JMS 같은 막말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리위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뭐 4.3 발언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경고성 징계를 하려고 처음에는 예. 했었는데 이제 녹취록이 딱 이게 터지니까 네. 이 상황이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들도 이제 하나둘 들춰지는 거예요. 네. 뭐 쪼개기 후원금 논란, 그 다음에 이런 거짓말 논란까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보좌진 논란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뭐 태영호 의원을 좀 소위 말해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국을 좀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녹취록 파문으로 주목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의 보좌진들 이목이 모여지고 있죠. 자, 국회의원 보좌진, 보좌관들 상당히 또 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사의 가족을 사적 채용을 했다. 이런 또 노컷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가족 친지들 뭐 사적 채용 시켰다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공적 채용을 국회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 네네.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을 채용하는 결정권자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인사위원회를 꾸린다든가 일정 그 다른 어떤 기업처럼 아니면 공조직처럼 별도의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실이 과연 있는가라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선 그냥 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또 거기다 일정 정도 보탬이 된다면 그러면 채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그런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취업 비리죠. 그죠? 그렇죠. 취업 예. 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실직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그럼 보좌진의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태영호 의원실에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과 나눈 녹취록이 지금 공개돼서 이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나 보좌진들 사이에서 공개됐을 가능성 그거 외에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고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결국 보좌진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영호 의원실에서 이런 녹취록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 아닌가. 결국 그렇게 본다면 태 의원은 결국 태생적으로 언론과 여론의 눈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말이 과도해지고 과격해지고 자, 그래서
이제는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자신 주변 모두를 한번 성찰해보는,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억울한 측면 그 이전에 이 보좌진과 자신의 주변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지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러 의혹들 잇따르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 본인은 뭐 억울하다 이걸 넘어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를 겨냥한 일련의 악의성 보도와 억측, 가짜 뉴스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MBC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 유출건 관련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노켓 뉴스에서는 제가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당의 윤리 징계 결정이 한 8일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태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자신의 발언을 과연 누가 녹취해서 제보를 했고 이걸 유출시켰는지 색출을 할까 아니면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투쟁을 할까 궁금합니다. 오히려 좀 더 민심을 자극하거나 관련돼서 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그동안을 살아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태영호 의원은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사실 주영 대사관을 대사를 지내는 등 이 나름대로 엘리트 생활을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독재를 비판하고 탈북을 감행했던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쏠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목과 논란과 어떤 비난의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 이런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반드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무적 판단과 언어, 언행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지만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녹취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그걸 뭐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본인의 어떤 이 심정을 지금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당에 지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태영호 의원은 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보다는 사실 만약에 이걸 지금 맞대응하겠다. 본인의 내 스타일대로 내가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탈당하고 나가서 정말 개인으로 그냥 1인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당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고장난명이죠. 계속해서 요란스럽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최고위원직에 있으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태영호 의원, 뭐 녹취록에도 나온 이야기, 강남 재선 이걸 제일 걱정하는 것 같다. 뭐 보좌진들이 걱정했기 때문에 뭐 달래려고 뭐 과장한 말이다 이랬는데 강남 재선. 이 분위기 이래서 가능할까요? 뭐 파주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던데. 뭐 앞서서도 중징계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9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되면 아예 출마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약간 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9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출마 어렵다. 그렇죠. 그럼 태영호 의원이 지금 이 파문도 녹취록 파문도 지금 일파만파거든요. 거의 비슷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른 지역 뭐 나올 가능성 글쎄요. 저는 일단은 9개월 뭐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아예 이제 이번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아까 그 뭐 정무수석과 공천 대화 나누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언론에서의 반응은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해명을 했는데
언론이 믿지를 않아요. 당내에서도 알았어. 그런데 했겠지.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쪼개기 후원도 뭐 본인은 황당하다 그러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 인사, 금액까지 다 특정돼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보좌진 구속 논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 과연 태영호 의원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마저 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서 자칫 정치 생명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태영호 의원의 저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사실은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또 일정 정도 그 뭐랄까 좀 호감이랄까 아니면 그 뭐 지지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태 의원이 이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무적 판단만 잘 할 수 있다면 예.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값어치를 높이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네요. 예, 중징계까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태영호 의원에게 어느 수준의 징계를 내릴까?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말 한마디, 양두구육이 1년이었단 말이죠. 자, 글쎄요. 지금 9개월 이상이면 차기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데 김재현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두 분 모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 수준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윤리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최고위원한테 중징계가 내리면 최고위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의 국민의힘이 끌려다니고 있지 네, 않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중징계하지 못한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이 얘기가 입증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위 공천 트라우마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내에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당의 어떤 기강 이런 차원에서 또 징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렇게 두 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출마가 어려운 중징계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도력을 갖다가 예. 회복하기 위한 지도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러면은 지도부가 어떤 위상을 어떤 기강을 갖다가 확립할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두 사람 제명한다고 해서 그럼 모든 문제가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 이제까지 지도부가 지도부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힘을 못 가졌던 이유는 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이에요. 예. 마치 대통령실의 어떤 출장소 역할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극우 부대의 어떤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해 왔으니까 지도부가 지도부 스스로 격을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과 절연하는 즉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목소리,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두 최고위원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